정의와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44년 전에 국가폭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했던 애도청 앞입니다. 시대와 투쟁 대상은 변했지만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어둡고 엄혹한 탄핵을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주인으로서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과 순환을 견뎌냈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협치가 실종돼서 극단적인 대립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는 폭망해서 서민들의 삶에는 극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안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 전등, 전쟁 발발 위험이 고도화돼서 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외교는 철저한 가당치로하는 가치 외교 2년 매개를 추구하다가 사면 초과에 갇혔습니다. 또한 국정은 김건희 여사 측근들과 주선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됨으로써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하여 치료가 가능한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국가는 여기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7%입니다. 이 퍼센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할 때 지지율과 같습니다. 정권을 유지할 능력도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어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굽니까? 윤석열, 김정은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날만 세우고 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리오, 그리고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훈훈함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서민들의 삶에 연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가 조작, 기울백 수수, 공천 개입, 비선 난인을 통한 국정 개입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리 의혹들입니다. 이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 앞에 가면은 작아집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안방에 찾아가서 휴대폰조차 반납하고 조사를 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 존재의 의미를 포기하였습니다. 23억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 뭐였습니까? 무혐의 수백만원짜리 디올백을 수수해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주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습니다. 이제 검찰을 향하여 김건희 여사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의사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수사를 어디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특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번에 걸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법권 행사, 국회의원들의 재표결 부결로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나라의 대통령의 책무보다는 아내를 사랑하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서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엊그저께 대국민 담화했습니다. 공허한 사과, 의혹마다 궤변, 경강부의식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을 시험하는 담화였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공천 관련 육성도움 공개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불구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뻔뻔스럽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 명태균 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잘못된 해명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참모진이 했다라고 참모진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비겁합니다. 슬픕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세 번째 특검 수용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권 분립 위반, 정치 선동,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검이 14번 시행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되지 않고 시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수사팀장을 맡은 것을 발판 삼아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오늘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자기